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투자자산운용사 오리엔테이션을 함께할 와우패스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용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예, 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을 제가 담았으니까 여러분께 꼭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럼 내용을 좀 보죠. 그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장단점은 뭐냐라는 겁니다. 예. 먼저 이제 장점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장점을 봐야 기분이 좋아지죠. 예. 일단 이름부터 어때요? 그쵸. 딱 들었을 때. 예, 좀 폼이 나죠. 그쵸? 예, 폼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거든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삼성증권에 애널리스트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제일 높은 분이, 그분이 펀드 매니저로 직업을 바꿨어요. 애널리스트에서 바꿨는데 한동안 업무를 못했습니다. 왜? 투자자산운용사가 없으셨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CFA가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레벨 3까지 다 있는 분이었는데도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없으면 펀드 매니저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폼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 시에 우대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 이 정도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딱 봐도 폼도 나고 채용 시 우대인데, 그런데요. 생각보다 쉬워요. 예. 시험 문제를 실제 보면요. 좀 놀랍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그래서 이름값 대비해서는 문제가 쉬워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합격률이나 이런 걸로 또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그리고 예상보다는 계산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예,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예, 일부 과목에 조금 있는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 대비해서 가성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노력을 적당히 하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되게 저뿐이 아니라 다수가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응시자가 가장 탑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거 좀 이따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금융 자격증 통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연수원 자격이 있고,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외환 전문역 이렇게 금융연수원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는 2024년 자료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건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도 금융투자협회 겁니다. 2023년 거고, 그다음에 AFPK와 CFP, AC 요거는 이제 2022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게 현재로서 구할 수 있는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자격증이 이제 위쪽에 있어요. 그 순서대로 이제 해놨는데 투자자산운용사가 월등하게 1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등이 이제 외환 전문역 1, 2종인데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자격증이에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을 응시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2등보다도 월등히 많죠. 접수자도 뭐 훨씬 많고요. 응시자도 훨씬 많고. 근데 또 장점이 뭐냐?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생각보다 쉽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은 이거 가르치는 사람께 쉽죠. 우린 됐다 어렵다고요.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란 거죠. 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외환 전문역하고 비교해 보면요. 저는 외환 전문역 일정도 강의를 합니다만은 일단 교재 내용은 투자자산운용사가 2배 이상 많아요. 예. 그리고 절대 더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운용사가. 예, 그러거든요. 근데 커트라인도요. 합격점도 투운사는 70점이고 외환 전문역은 60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합격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쉽다. 그렇죠? 예, 이렇게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얘기죠. 어느 정도 하면 쉽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꼭 다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렇구나. 참고로 뭐 다른 자격증에 대한 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다양한 분야를 학습해야 돼요. 예. 그리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렇지 공부할 내용 자체는 무척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해야 돼요. 투자, 세금, 부동산, 금융상품 등 다양한 거를 학습해야 되고요. 뭐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살면서 필요한 지식도 그 중에 있으니까 시험도 합격하고 뭐 이것도 알면 좋겠죠. 그다음에 예상되는 필요 공부 시간입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런 건 제가 좀 솔직히 쓰기가 그런데 그래도 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했습니다. 뭐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기초가 없는 경우는 한 180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고요. 투자 관련 강의를 이미 수강을 한 분, 뭐 유사한 다른 강의를 또는 다른 금융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다. 뭐 펀드나 파생이나 증권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뭐 AFPK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요걸 하시는데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은 공부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뭐 단점이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공부할 분량이 많다.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격 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비법을 보시면 단권화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뭐 시험 붙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우패스 문제집을 보시면요. 이게 한 권이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개념이 아주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문제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서 강의나 이런 거를 듣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기본서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집 한 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문제집인데요. 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위에 문제가 하나 있고 해설이 문제의 한 서너 배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무려 23년간 거의 큰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은 다 저희랑 합니다. 대형 은행들은. 그래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하나, 기업은행 이런 데는 이제 저희랑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백 명씩 수강을 해왔어요. 23년 동안 꾸준히.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위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용 위주로 돼 있습니다. 내용 설명이 아주 충분하게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걸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거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강의를 딱 들어보시는 순간 요게 요 부분에선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상당히 상세하게 그렇게 분석 노하우를 강의를 해드리니까 아주 여러분이 편하게 기출문제 노하우를 다 습득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일단 계산 문제는요. 생각보다는 적게 출제가 돼요. 일부 과목에서만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다만 계산의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는 많이 있어요. 따라서 계산을 제끼거나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뭐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출제 경향들을 봐서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셔라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규 문제가 있는데 이 법규 문제는 여러분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산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만이 아니라 구석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왜 구석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금융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규의 이제 핵심이 자본시장법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금융위원회 규정인데 금융위 규정은 원래 되게 세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 할 게 많거든요.
예, 그거 하다가 이 시험 준비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암기보다는 실무 사례를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해서 풀어야 돼요. 구석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다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뭐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외운다?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실무 경력이 있는 강사진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실무 경력자들이 이제 사례들을 말해주거든요. 본인들이 경험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해주면 훨씬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는 이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5명의 강사님 모두 실무 경력이 충분히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강의 경력은 전원 다 20년 전후에 충분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보죠. 은행에서 투자 업무 과장을 했던 분이 계시고요. 경력.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투자, 법률 업무 과장까지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접니다. 저거.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리스크 관리 쪽 부장 경력을 가지신 강사님 계시고요.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전임 교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실무 경력이 매우 풍부한 강사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어떤 게 궁금한가? 네, 보겠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죠. 그러니까 주로 증권회사랑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요. 이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3번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4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느리겠습니까? 금융 자격증 이렇게 4번 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거의자 붙은 것도 혹시나 해서 한 거지 다 많이 봐야 3번인데 4번으로 늘었고요. 총 3과목으로 돼 있어요. 과목 구분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100문항이고요. 120분 시험을 봅니다. 예, 합격 기준은 응시 과목별로 정답 비율은 40% 이상이 돼야 돼요. 각 과목별로. 이거 밑으로 가면 과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락을 면한 사람 중에서 응시 과목 전체 정답 비율이 70%, 그러니까 100문항이니까 한마디로 70문항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과락 기준 이런 건 다음에 과목 정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구체적인 과목을 보겠습니다. 예. 1과목입니다. 이제 3과목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 그래서 20문제입니다. 20문제고, 예. 8개는 최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요게 40%잖아요. 그러니까 7개부터는 과락입니다. 7개 미만, 7개부터 6개 이렇게 7개 맞았다, 6개 맞았다는 과락이 되는 거죠. 8개부터는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과락 기준이다. 요거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라는 거죠. 세부 과목을 보시면 세금에서 7문제, 금융상품 8개, 부동산 5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과목을 보면요. 투자 운용 및 전략이라 그래서 두 번째 과목하고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대안 투자 5문제, 해외 증권 투자 5문제, 예, 투자 분석 기법, 이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12개, 그다음 리스크 관리 8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 자격증이 이렇게 나눠졌던 적이 있어요. 일임 투자자산운용사, 집합 투자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나눠졌을 때 뭐 딴 분들은 일부 시험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근데 3과목입니다. 3과목이 내용이 많죠. 그래서 투자 운용 및 전략도 있고 직무윤리 및 법규가 3과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50문항이고요. 과목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요쪽이 주로 이제 직무윤리 및 법규입니다. 직무윤리 5문제.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련 법규 11문제. 예, 금융투자협회 규정 3문제. 네, 이렇게까지가 직무윤리 및 법규고 남은 부분은 투자 운용 및 전략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6, 채권 투자 6, 파생상품 6, 투자 운용 결과 분석 4, 그다음에 거시경제 4,
그다음에 분산 투자 기법이라고 해서 투자 이론들을 다루는 과목이 5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